네, 오늘 증시인사이트는 항공과 해운업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양지환 연구위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항공 쪽은 중국 이슈가 가장 크죠. 유커들이 이제 6년 만에 돌아오는 거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것 같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호재인데 주가는 생각보다 좀 지지부진해요. 그 이유부터 좀 들어보고 싶어요. 일단 중국 쪽 단체 관광객 허용에 대한 이슈로 단기적으로 좀 상승했다가 네. 최근에 다시 좀 빠지고 있는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증시 조정을 받으면서 경기 민감 중 운송에 대한 투자 심리가 안 좋은 부분도 있고, 두 번째로는 최근에 이제 유가랑 환율이 생각보다 좀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유가 환율이 이제 상승하면서 원래 이제 하반기 봤던 원래 전망했던 실적보다 약간 비용 부담이 좀 생기는 이런 부분을 우려해서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국인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 이제 많이 들어올 때는 연에 한 800만 정도 들어왔습니다. 네. 근데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한 22만 명 정도에 그쳤거든요. 그래서 사실 아직까지도 이제 중국인들이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지는 않은 상황인데, 중국인들이 단체 관광이 허용되면서 앞으로 좀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 항공사들 전반적인 펀더멘탈은 더 좋아질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연간 한 800만 정도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왔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최근에 뭐 일본으로 더 많이 간다 뭐 이런 뉴스도 좀 전해지고 있고, 이게 환율 때문일까요? 아니면 뭐 다른 특정 이슈가 있을까요? 아무래도 이제 한중 관계가 좀 그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체 관광 가장 늦게 이제 허용한 국가로 이제 저희 우리나라가 이제 뽑히거든요. 그래서 네.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그렇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이슈도 거기에 좀 들어 있다라는 말씀이시네요. 네. 자, 이제 우리가 항공업계 볼 때 저가 항공하고 대형사 뭐 이렇게 나누지 않습니까? LCC 이제 보통 저가 항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조금 안 좋을 때 대형사들은 그래도 화물로 잘 버텼단 말이죠. 네. 근데 최근에 보고서 보니까 화물 쪽이 좀 안 좋아질 것 같다라는 내용을 좀 쓰셨더라고요. 그러면 대형사들을 저희가 좀 안 좋게 봐야 되는 건가요? 화물 쪽이 좋았다가 사실 작년 2분기 때 화물 운임은 피크를 쳤고요. 네네. 작년 3분기부터 조정을 받기 시작해서 지금 7, 8월까지도 좀 조정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저희가 생각할 때는 7월, 8월이 아마 화물 일드의 가장 이제 저점을 확인하는 걸로 좀 보여지고요. 최근에 7월 달 인천공항 화물 데이터 보면은 플러스로 YY 플러스로 좀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화물 쪽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좀 마무리하고 바닥을 다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대형사들이 오히려 더 전망이 좋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근에 실적 악화가 됐던 거는 화물 운임과 관련된 부분이 좀 영향을 미쳤는데 이게 네. 7, 8월에 바닥 찍고 네. 다시 화물 운임도 올라가고 있다.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9월, 10월이 되진 않았기 때문에. 예. 제가 좀 성급했네요. 그렇죠? 네, 올라갈 걸로 전망하고 계신다. 그렇다고 하면 대형 항공사들의 실적이나 이익은 조금 더 나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화물 쪽이 그동안 좀 발목을 잡았는데 사실 2분기부터 여객 쪽에서 이제 큰 폭으로 매출 성장이 나오면서 네. 화물 쪽에 이 감익을 어느 정도 이제 상실을 해줬거든요. 근데 이제 3분기부터 화물 쪽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타난다면 4분기가 또 이제 항공화물 성수기입니다. 그래서 3분기는 여객 성수기, 4분기는 화물 성수기. 그래서 대형 항공사들이 오히려 좀 LCC보다는 조금 좋은 환경을 맞이할 걸로 좀 보고 있고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LCC들은 중국 노선이 조금 풀리긴 했지만 네네. 여전히 동남아하고 일본에 많이 집중되면서 공급이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럼에 따라서 이제 일드가 1분기 대비 2분기에 국제여객 일드가 LCC들은 좀 많이 빠졌는데 대형사인 대한항공 같은 경우는 1분기보다 오히려 2분기에 일드가 더 올랐습니다. 네. 그만큼 지금 갈 곳은 많고 공급은 그렇게 장거리 쪽에서는 타이트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뒤에 저희가 나눠야 될 얘기의 일부 단초를 좀 말씀을 해주시네요. 그러니까 일단 그러면 대형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항공의 합병 이슈를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EU 쪽에서 이제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합병 추진이 조금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전망도 나오는데, 대한항공 쪽에서는 어떻게든 해내겠다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네. 어떻게 전망하세요? 사실 제가 예측하기는 사실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EU나 미국에서 계속적으로 이제 딴지를 거는 거는 여객 쪽 이슈보다는 아무래도 이제 화물 쪽 이슈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대한항공하고 아시아나의 항공 화물 쪽의 MS가 유럽 같은 경우가 한 60% 초반, 그리고 합쳤을 경우에 미주 같은 경우는 70%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이제 가장 우려하는 부분들이 특히 항공 화물로 실어나는 품목 자체가 반도체 등 이제 IT 중요한 미국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물품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독점적인 지위를 갖게 됐을 때 가장 우려하고 있는데, 대한항공은 어떻게 해서든 화물 MS를 좀 내주는 한이 있더라도 아시아나
항공의 합병을 꼭 승인을 받으려고 지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이 합병 이슈가 이렇게 질질 끌고 있는 거가 주가에 지지부진하고도 영향이 좀 있다고 보십니까? 합병 이슈가 주가에 영향은 크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일단 단기적으로 사실 합병이 되고 안 되고가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고요. 시너지 효과가 나려면은 앞으로 한 1, 2년 정도가 네. 더 지나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단기적인 주가 부진은 아무래도 이제 매크로 변수가 지금 안 좋은 부분들, 그다음에 국제 여객 수요가 이연 수요가 이제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이게 네. 언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합병이 안 된다 하더라도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대한항공 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다고 좀 보고 있고요. 음. 네, 아시아나항공 주가에는 좀 부정적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LCC 얘기도 해볼까요? LCC는 이제 중국 유커들 돌아온다고 하니까 중국 노선 막 굉장히 많이 늘리는 증편하고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업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떨 걸로 보세요? 근데 LCC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2018년까지는 중국 노선이 많지 않았습니다. 네네. 2019년에 한중 항공 협정을 하면서 그때 이제 제주항공, 티웨이 항공 등이 새로운 노선들을 좀 받았는데 2019년 하반기에 준비를 하다가 2020년 코로나 터지면서 거의 못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국 노선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제주나 티웨이 같은 경우 이제 노선이 들어갈 수 있는 노선이 네네. 많아지다 보니까 공급의 어떤 유연성 이런 것들을 확보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연구원님 리포트 보니까 진에어 목표 주가 하향하셨더라고요. 네네. 그 이유를 좀 들을 수 있습니까? 일단 수요 쪽에서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네. 예, 근데 2분기 실적을 보면은 대부분의 항공사들이 사실 저희 그 컨센서스를 좀 하회했는데요. 그 이유를 보면은 사실 비용이 많이 들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은 거는 코로나 한 2, 3년 동안 사실 항공사 임직원들이 상당히 뭐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뭐 그 무급휴직, 뭐 유급휴직 네네. 이런 것들 통해서 인건비가 그동안 이제 정체돼 있었는데 이런 부분을 올해 이제 2분기에 대부분 성과급이나 아니면 임금 인상 등을 통해서 인건비를 많이 늘렸습니다. 보상이 이루어졌군요. 네, 그에 따라서 이제 하반기랑 내년도에 대한 실적 추정이 한 15%에서 20% 정도씩 좀 하향 조정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업계 정상화에 따른 비용이 좀 증가하고 있다 이런 네.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그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LCC보다는 하반기에 좀 대형 네. 항공주들을 더 선호하신다라는 의견까지 저희가 들었어요. 해운주 얘기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도 HMM 관련해 인수 매각 관련된 이슈를 기자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인수 후보군이 4파전 양상으로 좁혀졌습니다. 하림, 동원, LX그룹 그리고 독일 해운사 하팡로이드라는 회사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도리어 이제 입찰 얘기 나오고 난 다음에 HMM 주가는 좀 빠진단 말이죠. 네. 이거는 어떻게 봐야 성사의 가능성을 좀 낮게 본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일단 그 입찰에 참여한 회사들이 네. 사실 중견그룹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KDB 산업은행이나 한국해양기능공사가 사실 HMM의 새 주인은 좀 대그룹 쪽 계열에서 좀 가져가길 원했는데 중견그룹이 일단 참여하는데 그쳤고 또 그들의 이제 보유 현금을 보면 사실 그렇게 넉넉한 수준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FI들을 끼고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자금 조달을 FI들하고 같이 할 텐데 그럼 그렇게 해서 조달한 자금 나중에 또 엑시트할 때 또 부담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딜 자체가 성공할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아서 주가가 좀 조정받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사는이 결국에는 이번 M&A 그러니까 매각 과정을 중단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이제 얼마를 쓰느냐가 이제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인수 희망자들이 얼마를 써내느냐. 얼마를 써내느냐, 사는이나 해진궁이 원하는 금액을 써내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 금액을 조달하는 그 여러 가지의 그 방안들이 실현 가능하고 엑시트까지 큰 문제가 없느냐 이런 부분들까지 다 고려할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해운업계 상황은 시장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운임 단가나 뭐 이런 것들은 좀 괜찮은 상황인가요? 컨테이너 쪽은 지금 2019년 코로나 이전 수준이 다 돌아갔고요. 네. 건화물 쪽도 마찬가지로 지금 1000포인트 초반이기 때문에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글로벌 경기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아니면 어떤 특별한 영향이 있나요? 일단 물동량 자체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네. 사실 코로나 때 2020년, 21년, 22년에 사실 미국 쪽의 물동량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이제 기저가 높았기 때문에 사실 그 올해 마이너스 한 15에서 20% 정도 물동량이 감소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실 21년, 22년에 선사들이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신조 발주를 되게 많이 했는데 그 배들이 지금 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이 이제 꼬였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HMM은 최근에 목표가 좀 낮추셨죠. 네. 그 배경이 방금 전에 설명하신 이런 것들 배경인가요? 아니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일단 있어요? 실적 같은 경우는 네. 뭐 예상하는 수준 정도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번에 매각딜을 진행하면서 산은하고 해진공이 올해 9월에서 10월 정도에 신주 2억 주를 또 발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연구체를 또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다일루션이 좀 발생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수급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서 목표가를 좀 낮추셨다라는 말씀으로 저희가 이해하면 되겠네요. 페노션에 대한 의견은 좀 재밌던데요. 그러니까 페노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난 18일인가요? 공매도 1위에 오르면서 주가가 좀 지금 좀 지지부진한데 페노션의 주가 상승 가능성은 좀 높다라고 보셨어요? 그러니까 사실 그 18일 날 공매도가 이제 많이 나왔던 거는 네. 곧 그쯤에서 이제 중국 부동산 기업 디폴트 얘기가 좀 나왔고 사실 페노션이 중국 관련해서 가장 좀 노출이 심한 회사 중에 하나로 좀 꼽히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화물 시장에 가장 그 단일 아이템으로 가장 많은 쪽이 이제 철강석인데 중국이 전 세계 철강석의 한 70% 이상을 수입하거든요. 그래서 네네. 중국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는 우려 때문에 지금 공매도가 좀 많이 나왔다고 좀 보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주가가 뭐 크게 반등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제가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역사적으로 최하단의 밸류에이션에 위치해 있고 내년도 건화물 쪽의 수급 자체는 좋아질 거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3분기 말 정도부터는 반등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적 개선이 그렇게 큰 폭으로 일어나기는 힘들겠지만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너무 바닥권에 와 있고 수급이 이제 좀 풀리면 3분기 이후부터는 좀 반등의 가능성이 높다. 시황도 좀 반등할 거로 좀 보고 있고요. 지금 10월, 11월이 또 이제 계절적 성수기 진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BDI도 어느 정도 반등을 한다고 보고 있고 페노션 주가는 실적보다는 아무래도 BDI하고 연동해서 많이 움직이는데 네네. BDI가 그때부터 다시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낼 거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가 항공주하고 뭐 해운주들 얘기를 좀 해봤는데 종합해서 하반기에 우리 투자자들이 항공과 해운 투자 전략 짤 때 참고해야 될 만한 걸 좀 제시해 주시죠. 일단은 저는 항공 쪽에서는 대한항공 최선호로 일단 추천을 드리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일드가 상당히 강한 흐름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화물 쪽이 바닥을 친다라는 어떤 그런 부분을 주목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해운 쪽에서는 뭐 M&A 이슈가 있지만 컨테이너 업황보다는 건화물 업황이 사실 돌아설 가능성이 좀 더 네. 빠르다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페노션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이제 이쪽 섹터만 바라보고 계셨을 때 대한항공이 최우선주다. 네. 또 다른 섹터도 많지 않습니까? 시장의 하반기에 그래도 나는 대한항공에 투자하겠다 이런 의견이신가요? 아니면 그 섹터 내에서 그래도 돋보이는 게 대한항공이다라는 의견이신가요? 지금 뭐 하반기에는 반도체 쪽이 가장 유망할 것 같고요. 사실 네네. 뭐 운송 섹터가 반도체보다 더 유망하다 이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저희 섹터 내에서는 대한항공이 탑픽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네. 탑픽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대신증권 양지원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